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죠. 자, 문제 보신 것처럼 일단 결구부터 정리할게요. 모든 두 자연수에 대해서, 자, AN과 BN이면, 자, 대소관계가 그대로 극한이 되고, 그리고 각각 뭐죠? 수렴이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알파, 베타의 값이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옆에서 보겠지만, 항상 일반항의 대소관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수렴값의 대소관계라 일치하진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알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옆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CN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AN과 BN의 수렴값은 뭐죠? 알파와 베타죠.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CN의 극한값인데 자, 왜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그때 우리가 CN이 알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가요? 베타일 수도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 범위의 양 끝에 있는 일반항의 뭐죠? 극한값이 수렴했을 때 그 수렴한 값이 결국 뭐가 되냐면 가운데 있는 CN의 극한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요. CN의 극한값을 못 구하는데 대신 그 양 끝에 있는 AN과 BN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에서 중요한 예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AN과 BN이 있는데요. 우리는 마치 AN과 BN이 지금 둘 다 뭐로 수렴하냐면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AN과 BN은 자, AN과 BN 당연히 1이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보신 것처럼 AN보다는 BN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AN이 BN보다 크면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대소관계를 해보면 요거는 0이 되고 1이 되니까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되는지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AN과 BN이 있는데요. 보시면 당연히 1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빠졌고 이만큼이 더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AN보다는 당연히 BN이 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각각의 수렴값은 어때요?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AN과 BN이 크다고 해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어떨 수 있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뭐로 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 왼쪽에 있었던 첫 번째 경우가 항상 성립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대소관계가 수렴값의 대소관계랑 항상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 사이에 임의의 수열 역시 그 값은 수렴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우리는 가운데 있는 이 값에 만약에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이 1이면 마이너스 1 되고 n이 2가 되면 1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n에 따라서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1까지죠. 우리는 분명히 가운데 있는 이 값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이 값의 극한값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범위의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극한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은 우리가 아직 못 구했지만 범위의 양 끝에 극한값이 모두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범위에 지금처럼 양 끝에 있다 하면은 지금같이 이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 끝에 이렇게 알파이면 당연히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것도 알파로 수렴한다. 여기 얘가 들었는데 이것도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분명히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큰 게 큰 거겠죠. 보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인데 중요한 건 뭐죠? 가운데 있는 거의 극한값은 결국 양 끝에 있는 극한값과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같죠. 그래서 이퀄이 없다 하더라도 양 끝에 있는 잘 보시나요? 제가 안 보여줬네요. 자, 범위의 양 끝에 있는 극한값도 결국 뭐가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극한값에 지금처럼 이퀄이 없다 하더라도 양 끝에 그 값이 가운데 극한값과 같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개념 확장하기인데요. 제가 이걸 잘 설명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 확장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우리가 AN을 다음같이 쭉 나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AN을 쭉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극한이 가면 결국 어디에 수렴해요?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N을, 자, 이거는 보니까 뭐죠? 짝수항이죠.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홀수항이네요. 자, 그러면 짝수항과 홀수항의 각각의 나열된 값들을 보고 우리가 짝수항의 수렴값은 뭐가 되냐 했더니 0이 되고요. 홀수항의 수렴값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전체의 수렴값이 0일 때 그 일부가 되는 값들의 수렴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노란색 글씨가 되는데 별 표시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알파이면 하나 정도 커지는 건 당연히 알파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an에다가 여기에 유리수, 결국 뭐죠? 한정된 수가 들어오면 그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꼭 1이 아니라 2나 3이나 100이나 1000이나 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건 한정된 값이고 n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1이 아니라 보통 마이너스 2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an이 지금처럼 수렴하면요. 자, 짝수죠. 이건 뭐죠? 홀수네요. 그럼 짝수항과 홀수항의 뭐죠? 수렴값도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만 되느냐? 아니죠. 같은 원리를 보면은 자, 3의 배수일 때랑 3의 배수가 아닐 때랑 어떤 경우든 다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수렴하는 수열의 일부분으로 만든 새로운 수열 역시 뭐라고요?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AN이 수렴하면 그 일부를 가지고 만드는 값들의 극한값도 다 뭐가 된다? 같은 값으로. 0이 되면 0으로, 1이 되면 1로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